매거진원 추석특집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은 명절을 기리는 하나의 민족임을 깨닫는 순간,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정체를 거듭하는 고속도로에 갇혀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아닐까요? 그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한 곡의 노래는 조급함을 덜어주고 그리움을 더해주는 양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WBS 원음방송 라디오의 진행자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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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상 목소리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니까 정말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모습이 그대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의 초대석 특집으로는 우리 라디오 진행하시는 세 분의 진행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한가위 인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DJ부터 시작할까요? 한가위 추석이라는 뜻이요. 가을이 가장 밝은 달빛을 비추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 한가위 밝은 보름달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밝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는 그런 긴 명절이긴 하지만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BS 원음방송 라디오 주말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 아이러브 국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아침잠을 살포시 깨우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김혜미입니다. 네. 너무 길었죠? 직접 오프닝 클로징 다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금 한편에 라디오 그 프로그램 네. 오프닝을 다 들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국악 프로그램, 네. 이거 퓨전 음악 국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네.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색이 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저희 옛 음악을 익혀서 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친숙한 음악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옛 음악도 같이 틀어드리고 있어요. 설명도 필요하게 돼서 제가 전문 MC는 아니지만 연주자로서 이제 진행을 맡게 됐어요. 원래는 가요금을 연주하시는 연주자시군요. 네, 저요. 그렇군요. 국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국악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규석 DJ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나 추억들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이규석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음악은 추억 앨범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추억 앨범. 근데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연구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에요. 음악은 인생의 추억 앨범이다. 그만큼 그 추억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타임머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기차와 소나무를 항상 저도 타임머신처럼 기억하고 가수이시기도 하고요. 네. 추석 인사도 좀 하셔야죠. 추석 인사,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 8090 가요가 기본인데요. 7080 가요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때는 또 팝 세대잖아요. 그래서 팝도 들려드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연과 신청곡이 그 선곡의 90% 이상인데요. 네. 너무나 좋아요. 네. 너무나 좋아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려드렸습니다. 보다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게 저희 프로그램, 노래 하나 추억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DJ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둥글둥글한 한가위 되고 계십니까? 또 되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은영의 가요세상을 진행하고 있는 조은영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음악들을 선곡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가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기분이 울렁울렁하고요. 즐겁기보다는 약간 우울한 기분도 있는 것이, 이렇게 복합된 감정이 있는 것이 한가위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이번 한가위 일주일이나 되는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보내실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규석 DJ는 어떤 일 기획하고 계세요? 저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항상 생방송을 하니까 사실은 친구들이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는 거의 못 만나는 친구들, 동창들, 친구들 만날 거고요.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그럴 예정입니다. 그냥 편하게 있을 거예요. 어디 안 가고.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방송이 조금 특별 방송으로 네.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김혜미 DJ께서는 혹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공연 가실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공연은 네. 이제 제가 한가위 전에 다 마치는 그래요? 스케줄로 해놓고 네. 그때는 그냥 가족들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전 붙이면서. 네, 네. 전도 붙이고 뭐. 네, 알겠습니다. 조은영 DJ께서는 이번 저는 이제 추석 때 차례를 지내고요. 영모묘원에 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이랄지 뭐 여행을 다니지 못하죠. 그냥 여러 가지 여건 또 뭔가 이게 떠나면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대로 저는 편하게 집에서 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네. 방콕으로 우리끼리 방콕으로. 전화하고 놉시다. 그럼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방송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만나게 되는 시간은 2시간씩이지만 준비하시는 시간 따지면 거의 하루 종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특히 방송인들은 그 시간을 꽉 지켜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이렇게 좀 시간이 남는 명절 때가 아닐까, 특집 방송으로 치러지는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막상 말이죠. 네.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네. 할 게 없어요. 왜요? 네. 뭔가 이렇게 시간이 길면 뭔가 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직업병인지 몰라도 이게 어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규석 씨도 여행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꼭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거예요. 이 제가 몇 주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해외 DJ께서는 방송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5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이규석 DJ께서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년 반 2년 됐죠. 반. 예. 근데 이제 이규석 씨는 원음 방송에 2년 6개월 정도 네. 돼야 될지 그렇죠. 예전에 네. 많은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최고의 DJ였죠. 많이 그랬죠. 네, 네. 그때에 연관돼서 지금까지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꼭 짜여진 시간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남으면 네.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불안하고 혹은 전화 올 것 같고 누군가 빨리 달려와서 이 마이크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저는 아직 저는 편안하게 쉴 겁니다. 네, 올해 한 해 감사드릴 분들이 꽤 많고 감사드릴 일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인생을 통틀어서도 감사드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DJ들이 느끼는 감사는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조현영 DJ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저는 감사할 분이 참 많아요. 이 방송을 하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하고요. 또 조은혜 가요세상의 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공개 방송을 가도 다 따라오셔서 스텝까지 다 해주시고 그런 뜨거운 정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처처불상 사사 불공의 정신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누가 감사하고 누가 안 감사한 게 아니고 모두 다 감사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짐을 나르고요. 네네. 그리고 직접 방송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가족처럼 즐기다가 네네. 그리고 돌아가시는 프로그램이 예, 바로 네.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게 된 어떤 리더십? 그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희는 그래요. 이 자리이타 정신을 항상 갖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분들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어갈 때는 제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들에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해서 네. 저에게 또 다가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로 같이 언제부턴가 어우러져 있어요. 네네네.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찾아오시고 저는 그분들에게 터부시하지 않고 오심에 또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즐거운 그런 그 방송의 한 축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감사와 감사가 더해져서 시너지가 계속 나는 네네네. 네, 그런 모습들이 이 방송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습이었고요. 노래 하나 추억들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도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죠. 뭐 부모님도 계시고,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동료들도 있고, 뭐
여자친구도 있고 뭐 다 감사한데. 여자친구 있으시군요. 네, 네. 있어요. 있어야죠. 뭐 마치 불행하게도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다 감사하고 싶은 게 정말 오래된 제 팬들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예. 저도 데뷔한 지가 30년이에요. 네. 30년 다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변치 않고 제 옆에서 제가 뭘 잘났다고, 제가 뭘 좋다고 항상 챙겨주고 변치 않는 그런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DJ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끈기 있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말씀드리는데 진짜 팬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팬 동생들 그리고 또 저보다 위이신 분들, 이렇게 팬 뭐 형님, 누님들도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팬도 그렇고 청취자도 결국은 팬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항상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잖아요. 얼굴이 슬쩍 볼 수 없고 혹은 전화나 혹은 문자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긴 하지만 막상 그 얼굴을 특정해서 우리가 방송하는 분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요. 네. 제가 30년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막 중학생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딸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절 네. 친구가 어려져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면서도 정말 똑같은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예. 이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감사함을 잊었다가 불현듯 막 갑자기 깨닫게 되는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혜미 DJ는 올해 혹은 감사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올해 제일 큰 변화가 바로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라디오를 진행하기 전에 태교 음악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태교 음악 콘서트도 관객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프로인데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들려드릴 음악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라디오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다르고 또 작가님이나 아니면 PD님께서 열심히 이제 해주시는데 그만큼이 따르지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 라디오에서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국장님, PD님 그리고 작가님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도 네. 됩니다만 제가 김혜미 DJ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감사를 조금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좀 겸손하게 일부러 겸손하게 네, 저 스스로도 5개월 동안 그래도 큰 사고나 그런 일이 없이 잘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도 그렇고. 뭐 뜬금없긴 합니다만 감사의 순간을 여쭤본 이유는 원음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원음 방송 원음 방송 항상 감사를 전하고 네.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DJ들께서 느끼는 감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이번에 음악과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음악 분야도 약간 특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김예미 DJ께서는 네. 국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명절이면 당연히 국악을 한두 번은 더 접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국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하시고 네네네. 우리 국악이 갖는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게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항상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나에게 국악이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하게 되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질문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네. 국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악이 어떤 음악이냐.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명절 때 항상 대형 마트나 길거리에서 팝송이나 아니면 가요보다 더 많이 틀어주는 게 국악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고향, 마음의 고향,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들었던 음악, 뭐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더 국악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외국에 나갔을 때 아리랑을 들으면
애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게 되는 뭐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국악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요 사이의 국악은 그런 네네. 전통의 색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정말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도 너무 흥겨워할 수 있는 혹은 그 네. 정서에 축 빠질 수 있는 음악 장르가 또 탄생하는 듯한 느낌도 네. 드는데요. 이 맞습니다. 퓨전곡에 대한 어떤 소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퓨전 국악을 하고 있는 팀들을 보면은 전통을 절대 잃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색채에 이제 새로워진 마치 미디어나 라디오 같은 이런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다른 매체들하고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국악도 마찬가지로 전통 음악에다가 새로운 그런 음악 장르들을 하나씩 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생소하게 보이지 않게 익숙한 그런 대중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음악 장르입니다. 퓨전 국악은. 아마도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네네. 아 이런 음악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엄청 말씀하실 때가 아마 많아요. 네.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 아닐까 생각드네요. 맞아요. 네. 국악은 네, 밈으로 뽑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차 소나무를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라디오 나오면 팔을 세웁니다. 주고받는 건가요, 지금? 가요도 아마 미모로 뽑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DJ를 뵈면 이건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아무래도 명절에는 네. 혼자 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네. 음악 정말 소중한 친구이고 네. 혼자 있다 보면 물론 최신 가요도 듣게 되고 최신 음악도 듣게 되지만 조금 약간 흘러간 7080의 음악들도 듣게 되고요. 정말 수많은 장르의 음악과 함께하는 것이 혼자 있는 명절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가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음악에 우리 특히 가요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매력이 일단 있을까요? 그 슬픈 음악은요 슬퍼서 좋은 것 같고요. 기쁜 음악은 또 기뻐서 좋아요. 빠른 음악은 즐거워서 좋고 느린 발라드는 사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니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음악은 어떤 음악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악인으로서 요만큼이나마 저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위안도 드리고 기쁨도 요만큼 드린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더 많은 음악 또 DJ로서 또 많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심각하게 여쭤보면 가수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층도 그만큼 있지만 네. 그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새로워지는 순간도 많이 고민해야 하고 또 나만의 색채를 잃지 않는 음악을 연구해야 하고 그게 또 참 어려워요. 또 공연하실 땐 또 그 기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한번 네. 그 앨범을 냈더니 어느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가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변한 게 없네. 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방송국에서 많이 네, 네, 네. 변한 게 없네. 뭐가 옳은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팬의 자제분이 함께 다니시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니까요. 네. 다 이제 아마 정답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근데 왜냐면 우리 규석 씨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동시대에 음악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진행자로서 네.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함께 호흡할 수가 있어서 방송 듣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동떨어지지 않고 그때 그 음악의 주류에 있었던 분이시고 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분들이고 아유. 그 팬들이 함께 공유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규석 씨가 지금 오는 방송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DJ도 역시 조은영 DJ다라고 저도 쑥스럽게 그렇죠. 네,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트로트 음악, 성인 음악은 젊었을 때 듣게 되면 왠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멀리 하게 되고 아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매력을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 숙성되는 어떤 인생의 시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성인 가요가 가진 무한한 매력에 요즘 저도 이렇게 조금씩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매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맛을 몰랐던 네. 거죠. 그러니까 맛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지금 이제 성인 가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제 장르가 아니고 대상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장르들이 다양해져 가죠. 지금 뭐 그때 이제 신문에도 그 국회의장하고 그 남진 씨가 가수를 대표로 해서 성인가요를 살리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원음방송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음방송이 방송을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 우리가 성인가요를 상대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블루스 뮤직, 네. 뭐 소울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네, 네.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전통 가요에 대한 애칭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 어린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노래는 히트하잖아요. 네. 대부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그 곡절들이 성인 가요의 그 곡절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가까운 음악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약간 좀 멀어진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이게 변화죠, 변화. 변화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머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노래 그걸 익숙해져 있다가 본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에 되면 그 노래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즐겨 부르게 되는데. 한 50년, 100년 후에 네. 가요 무대에서는 어떤 노래들을 부르게 될까요? 그때는 쿵따리 샤바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세대들로 이렇게 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50년대, 60년대에 들으셨던 분들, 지금 이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그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겠죠. 네. 그리고 60년대에서 또 80년대, 또 70년대에서 80년대 그 음악을 들었던 분들은 또 그 음악의 주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음악들을 하신 분들이 이게 쭉 올라가면 또 이규석 씨가 가요 무대에 의해서 그 음악을 함께 공유하면서 호흡하고 있지 않을까. 예, 세대가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이렇게 음악 말씀을 드리니까 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거진원의 초대석다운 그런 아주 심도 깊은 그런 토크를 재밌잖아요. 하고 나중에 가요 무대에서 이제 뭐 슈퍼주니어 무대 하고. 그럼요. 정말로 못 추겠죠. 이제 조금 몸이 둔하니까. 뭐 빅뱅 노래도 하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무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만 추억한다고 생각할 때 한 번쯤은 그 의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춤도 춰보는 모습들이 중요할 거 생각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국악이 젊어지고 있는 느낌도 들고 서인가요도 국악하고 접목되면서 또 다른 스파크가 튀는 음악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장르가 자꾸 융합되면서 노래들이 정말 퓨전화돼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 이런 음악들이 아니고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 자랑을 실컷 하다 보니까 또 자랑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원음방송 라디오는 항상 명절 때마다 특집 생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정말 유명한 DJ분들이 폼을 이뤄서 계속 시간을 나눠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연속 생방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직접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십니까? 네, 이게 오래됐어요. 이게 몇 년 만에 된 건 아니고 정말 긴 세월,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고향을 찾아가고 또 기경을 하고 그때 정말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친근한 가족들이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들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그 DJ 프로그램들이 아닌 노래 위주로 가족과 얘기하면서 함께 그들이 희망곡을 신청하면 바로바로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장르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도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방송을 추석 명절이면 어디 가시기도 하셔야 되고 할 텐데 정말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내서 라디오를 그리워하면서 청취자들을 만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스튜디오에 오셔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또한 원음방송이 하고 있는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신청곡을 받습니다. 첫째 마당 첫 곡으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큰 도운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 도운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방송 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명절 연휴 이야기, 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 혹시 또 가시는 길에 교통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매호 WBS 원은 방송. 네, 노래 좋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추석 특집 초대석 원음방송 라디오스타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라디오와 맺은 인연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원음방송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인연이 최근에 맺어지신 DJ께서는 어떻게 원음방송과 만나셨나요? 저는 원음방송에서 하는 공개방송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인연이 돼서 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인연을 이어서 오다가 DJ를 해서 한번 국악 프로그램을 맡아보면 어떻게 했냐는 제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5개월 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섭외한 PD가 야호를 부르지 않을까. 죄송할 뿐입니다. 저. 네. 생각이 드네요. 이규석 DJ께서는 어떻게 원음방송과 만나셨나요? 저요? 네. 전화를 받았죠. 네. 누가 전화하셨나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조은영 국장님하고 네, 네. 그 김광선 PD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그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약간 두렵긴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서 두렵긴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걸 조 국장님이 네, 계기가 어떤 권해주신 거죠. 이유로 전화하셨어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네. 그 시대를 공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멋진 분이셨고 쉬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활동을. 그래서 너무 야 저분을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전화를 드려서 흔쾌히 고민을 좀 했어요. 바로 하진 않았어요. 본인께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있었지요. 바로 대답 안 하셨어요. 그래 조금 걸렸는데 두려운 건 이거였죠. 네. 그러니까 뭐 라디오 DJ라는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네. 제가 그 DJ는 오랫동안 약간 좀 텀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여자분하고 같이 했어요. 둘이서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co-MC가 있었군요. 네, 그 TV MC도 그렇고 라디오 DJ도 그렇고 혼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 둘이서 하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지하는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한 2시간 동안 혼자서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것도 오랜만에 하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결심했죠. 한번 부딪혀보자.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원음방송의 밝은 세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조은영 DJ였고요. 예. 그렇다면 조은영 DJ께서는 어떻게 원음방송을 만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음방송 개국을 할 때 제가 이제 남원에서 또 무교 교당에서 우리 함께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조은영 가요세상이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내년이 이제 20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편성 제작 책임을 꽤 오랫동안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DJ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우리 이제 국장을 또 후임에게 넘겨주고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물교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해왔고요. 항상 사장님의 어떤 그 감사함을 항상 든든하게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원음방송으로 온 걸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이 원음방송에 인연이 된 걸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진행도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시면 원음방송 개국과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20년 동안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역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행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이 이제 20주년이잖아요. 네. 원음방송 20주년, 장사 20주년인데 내년에 이제 조은영 가요세상도 20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천회 때는 정말 성인 대상으로 하는 가요 그 가수들은 다 출연을 했습니다. 다 출연을 해서 빛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만회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주말 프로그램을 제가 안기 때문에 그 횟수를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주년으로 가기 때문에 20주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팬분들에게 보은의 프로그램을 공개 방송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고요. 또 제가 원음 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또 느끼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또 교도뿐만 아니라 또 일반 방송을 또 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그쵸. 이렇게 뭐죠? 이렇게 골든 마우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보통은 한 5년 지나면 실버고 네. 10년 지나면 골드인데 20년 지났으니까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 마우스. 그거는 이제 아마 이규석 씨가 네. 10년 이제 겉에니까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제 그 흉내내서 하게 되고. 원음 방송 재정이 이렇게 골드,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 마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로 색깔로 하면 돼요. 20년 동안을 같은 프로그램과 항상 함께하는 가족 같은 청취자들과 어떤 화려함보다도 정말 귀중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군요. 대단하신 거죠. 네. 정말 대단하신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취자의 그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는데 아니 당연히 가야죠 뭐 이렇게 그러나 팬 그 자리를 꼭 와야 되는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 학원에 다녀야 되니까 그 학원에 다닐 때 엄마가 이제 그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그 아이도 이제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시집 가서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녀나 또 따님이나 그 청취자분하고도 같이 얼굴도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이 20년의 이야기를 조금만 뒤로 하고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처음 마이크를 잡게 됐었던 순간들은 과연 어떠한 기분이었고 어떤 느낌이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최근에 한 5개월 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김혜미 DJ부터 어떠셨어요? 처음에 뭐 또 첫 모르고 방송. 그냥 그래 얘기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해야지 했는데 목소리가 양이 되더라고요. 이게 떨려서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맨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운 없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진짜로 막 만감이 교차하고 시그널 음악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귀가 윙윙거리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정말로 떨리는 순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책임감도. 아마 그 전까지는 한 전날 저녁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그 문 앞에 들어가서 이 헤드폰을 이렇게 귀에 씌워주는 그 순간 떨리는 순간이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규석 DJ께서는 어땠어요? 저는 제가 DJ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말이 거의 없거든요.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하고 거의 듣는 스타일이고 말을 하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저보고 DJ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을까? 신기한 게 저기 방송 중 저기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빨간 불이. 딱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고요. 나한테도 이런 잠재되어 있는 끼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나 봐요. 아마 처음 시작하실 때는 CD로 음악을 틀었을 때일까요? LP판. LP판. 기억나죠. 예. 네. 그때 정말 튀기도 많이 튀고. 그 에피소드도 많았죠, 그때. 아마도 LP판의 가장 그 재밌는 현상은 음악이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뭔가 이게 조정이 되면. 그렇죠. 샵이 찍어야 돼요. 아니,
여러 가지 많은데 네. 그거 하나 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음악을 연주곡을 틀어주는 네. 거였어요. 연주곡을 네. 틀어주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연주곡을. 근데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진짜 계속 구간을 계속 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야, 이 곡이 굉장히 난해하긴 하다. 네. 굉장히 반복되면서 네. 알고 봤는데 그게 튀고 있어가지고 방송사고처럼 될 뻔했죠.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눈치는 못 채는 구간에서 튀었기 때문에 이게 모르지 않으실까. 줄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랬고요. 네, 네. 그때 생각나는 건 턴테이블이니까 카트리지 이렇게 네, 딱 네. 내리잖아요. 그때 계속 물 뿌려야 돼요. 물 뿌려 안 튀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올려놔야 돼요.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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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지.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랬던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라디오에서 정말로 이 LP판을 통해서 음악을 들려드릴 때는 정말 많은 LP판을 보유하기도 했어야 됐고 네. 관리도 잘해야 됐고 방금 같은 그런 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방송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떠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셨겠지만. 네네. 오는 방송에 이제 음악을 CD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음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레코드 도매점에 가가지고 한 장씩 다 뽑았어요. 이게 한 5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그 먼지 속에서 한 장씩.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게 또 모음집 위주로. 그래서 음원을 그때 당시 이제 CD로 준비를 해서 그래도 음악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오는 방송이 조금 인지도가 있어지기 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게 뭐냐면 방송이 정규 방송하기 전에 시험 방송 때 음악을 장르화를 시켜서 음악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시험 방송. 예, 7080의 음악, 팝의 음악, 뭐 트로트의 음악. 그래서 그 음악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멘트도 하지 않고 음악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방송이 개국이 되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DJ들이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첫 방송할 때는 떨려요. 제가 항상 긴장도 되고 뭐 20년 뭐 30년이 돼도 말이죠. 그 스튜디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느낌하고 지금의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 물론 이 말씀인데 오는 방송이 처음 개국하는 순간에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겠어요? 네네. 처음 네. 마이크를 네네네. 여시고 네. 그 순간은 어땠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2시에 저희가 방송에 지금 오는 방송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큐를 제가 처음에 큐를 했거든요. 진행자가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사진도 찍고 다 해가지고 네. 지금도 사진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세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느라고 날새기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렇죠. 이게 씻지도 못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다 정목사님이랑 다 모시고 그분들이니까 거기서 이 했던 게 얼굴 전혀 세수도 못했던. 그러면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네. 세수 안 하는 그 모습. 스튜디오에서 쭈그리고 차고 일일 운행배 다 만들어서 네. 출발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요 말씀은 우리가 원음 방송이니까요. 교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음 방송의 시작을 너무 염원하고 그 염원하는 순간을 너무 기뻐하고 하셨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진행하시다 보면 재밌는 일들 물론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다 보면 밤 꼴딱 새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 가지 정도씩은 말씀해 주실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순간이 있으셨어요? 저희 그 노래 하나 추억들은 좀 청취자 층이 굉장히 넓어요.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주로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주류긴 한데 10대들도 있고 또 60, 70 넘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재 개그, 아재 퀴즈 같은 것도 해요. 네. 근데 정답이 보니까 이제 왔는데 맞췄는데 보니까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맞췄으면 저도 아재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층이 굉장히 넓구나,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초등학생이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6학년인데 정말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뭐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뭐 지영이라고 하면 뭐 네, 지영 씨,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다가 그러면 저기 지영 씨보다는 네. 뭐 지영아가 낫겠네요. 네. 지영아, 그러면 와줘서 고맙고 네. 자주 와줘 뭐 이렇게 네. 했어요. 이따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60이 넘으신 거죠. 6학년. 네. 그거였어요. 6학년을 60대 6학년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님한테 말도 놓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순간에 그렇게 기분 나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뻐하셨겠죠. 어머, 나를 초등학교 6학년으로? 떨리셨을 것 같은데요. 반말 듣는 거 굉장히 네. 기분 좋아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거를 또 알려주세요. 혜미 DJ께서는 물론 5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는 이제 청취자와 직접 소통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건 한 번을 해봤어요. 저희 방송이 이제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항상 녹음 방송, 저희 방송되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머님들은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불에 누워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간도 아침 시간대인데 저도 한 아이의 어머니고 또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음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긴장을 좀 하면 제가 네, 원래 네.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근데 생방송 진행할 때도 어김없이 그날은 또 아침 7시인데 네. 아까처럼 오프닝 멘트를 얘기하면서 네, 오늘은 날씨가 뭐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감했던 적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워낙 조용하고요. 네. 마이크가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침 그런 삼키는 소리는 소리까지 다 잘 들어갔죠. 들리는데. 그게 들리나요? 청취자분들한테? 가끔 들릴 때가 근데요. 있어요. 이건 들리겠더라고요. 저는 정말인데 게스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와 우리끼리 얘기하고 하니까 본인이 가수분하고 막 얘기하고 게스트는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의자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가닥가닥 넘어져가 진짜? 엔지니어가 깜짝 놀라고 어디서 하는 소리야 이런 적도 있어요. 대단한 분이다. 졸아서 넘어졌어요. 네네네. 일정이 대단하네요. 네. 많으셨네요. 그런 분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아마 모르실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 차에서 압니다. 들으면 100% 아시겠고 설거지 하시면 모르시겠다. 혼자 생각했어요. 제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식사를 못 하시니까. 네. 그만큼 그래서 먹을 거를 많이 보내주시는 거죠. 오로록 배골지 말고 방송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네. 생각 들고요. 거의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 DJ를 해나가면서 이런 방송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이런 방송의 DJ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어떤 방송을 한번 꿈꾸고 계시는지 이규석 DJ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꼬르륵 소리가 나네. 배골치 않는 방송. 전염이 되나 봐요. 이제. 근데 저는 그 라디오 방송이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저는 뭐 TV MC도 해봤고 뭐 무슨 연기도 해봤고 가수 무대에서의 또 시간도 있고 한데 라디오 DJ만큼 매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변하고는 있는데 또 뭐 보이는 라디오도 뭐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전통적인 그 라디오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따뜻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겼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서로 상상하면서 음악도 그렇잖아요. 예. 보이는 음악보다는 듣는 음악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라디오가 물론 세상은 변해가지만 영원히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으로 라디오. 정말 네네. 순수한 라디오를 꿈꾸고 계십니다. 상상하면서 듣는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김혜미 DJ는 어떤
생각해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대우주 스타 선배님들 옆에서 어떤 이제 많은 공부를 또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다시 깨달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를 지켜가는, 제가 아직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라디오를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전통 방식대로 여러분들께 이런 음악을 들려드리고, 야심이 하나 있다면 내년에는 추석 DJ를 한번 맡을 수 있게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선배님들과 한번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행운이 생기기를 제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인가요와 국악이 어우러지는 너무 동시간대 잘 무슨 어울리죠. 콜라보레이션. 네. 라디오 DJ로서 청취자들을 오랫동안 만나오셨기 때문에 청취자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혹은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라디오는 라디오다워야 돼요. 어떤 그 미디어의 변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기는 표현입니다만은, 김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 예전부터 막 먹어요. 근데 주먹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오랫도록 유지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라디오의 그 원조적인 것 색깔들은 그대로 유지해야만 그 가치는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거는 이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앞으로 몇 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도록 뭐 이제 내년에 20주년 때 여러분들 초대해서 팬들에게 감사의 콘서트, 정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콘서트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뭐 30주년에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30년, 40년, 50년 뭐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 만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저는 뭔가 특별한 어떤 형식의 방송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만나는 그 모습으로 오랫동안 가는 모습이 바로 이 라디오의 가장 궁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맺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하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DJ부터 할까요? 저카드님. 아직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DJ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원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그리고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일하게 원음 방송에 있는 국악 프로그램입니다. 네, 주말 아침에는 저희 아이러브 국악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를 행복하게 설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DJ란 직업이 꼭 말하는 직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그 가르침을 주시고요. 더 많은 좋은 노래들을 저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의 가요세상에 있기까지 제작을 옆에서 도와주셨던 우리 스태프들이 많습니다. 작가분들도 계셨고요. 또 게스트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에서 방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수분들이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기꺼이 다른 방송에서는 CD를 틀 때 우리는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동참을 해주셔서 끝까지 노래를 불러주셨던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조은의 가요세상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 사랑해 주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조은의 가요세상 정말 멋진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팍팍하고 정말 재미없는 세상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음악을 소개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매체가 라디오였던 것 같고요. 그 음악을 소개해 주는 그 한 사람에 매료돼서 계속 수십 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화 현상도 라디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TV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TV는 항상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지만, 라디오는 정말 은근히 오래가는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이 오래된 만큼 그만큼 감사도 깊어졌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을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이 신비주의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자주 TV에 좀 놀러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